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를 여하이 하더라도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합되지 않으면은 이 절반만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말도 있고요. 뭐 전국형 비례대표제라는 말도 있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교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 말로 풀면은 너무 네. 복잡하고요. 제가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정당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죠. 네. 그 유권자는 지금처럼 똑같이 정당에 대한 투표 한 표,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 한 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당 득표율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 정당이 한 50%를 받았다. 네. 그러면 300명 중에 네. 150석을 이제 할당을 받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할당 받은 150석을 가지고 지역구를 먼저 네.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한 120석이 당선이 됐다. 네. 그러면 150에서 120을 뺀 30석을 비례대표로 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150석을 채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정당이 한 30% 받았다. 그러면은 90석을 네. 그렇게 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채우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모든 정당이 받은 만큼 네. 그 의석수를 가지게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의를 그대로 좀 반영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 단위에서 그렇게 300석을 다 할 수도 있고 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뭐 서울 네. 예를 들어 서울 70석 네. 이렇게 해서 뭐 또 어디 대구 네. 몇 석 네.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권역별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같이 연동해서 네. 전체 의석을 비례대로 하는 거죠. 네.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일단 표심과 의석수가 일치한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이때까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큰 정당이 아닌 다른 의사들을 지지하는 다른 정책들을 지지하는 사람의 의사는 전부 다 사표가 되어서 묻어졌는데 지금은 5%만 받는 정당이라도 내가 5% 받는 정당을 지지를 하면 내 의사가 그대로 또 의석수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장우영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하에서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는 하지만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네. 그래서 투표를 안 하러 가거나 하러 네. 가지 않거나 또는 그럴 바에야 그냥 조금 경쟁력이 더 있는 네. 내가 아주 싫은 후보는 안 됐으면 좋겠고 네. 그나마 두 번째 정도는 되는 후보에게 그냥 투표를 하는 그런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내 의사가 그대로 표로 반영이 되니까 좀 제대로 된 나의 정말 진정 어린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내 투표가 내가 던진 한 표가 표로 반영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게 일단은 정당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총 의석수가 미리 배정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더라도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20%다 그러면 20%의 비례대표를 또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초과 의석이 발생해도 그것을 지금 이제 또 반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구도 살리고 비례대표도 살리고 정당 정치도 살리는 요 이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금방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할 때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초과 의석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석을 할당 받았는데 우리 당에서 지역구에서 110석을 벌써 받아버린 거죠. 네. 그럼 지역구는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는 떨어져 나가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10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역별로 나눴을 때는 특히 각 권역에서 초과 의석이 다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많은 초과 의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 논의가 되어야 되지만 아직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중선거구제를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얼마 전에 지난 2월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네. 그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혼합한 그런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 좀 약간은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네. 네,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중선거구제를 하면은 그 지역구 각각 다른 정당에서 지역구 후보가 뽑히기 때문에 한 정당이 지역구를 다 그러니까 독식하는 네. 그런 형태는 없어질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구에서 계산을 해서 각 정당의 지역구 뺀 나머지가 비례의석으로 주어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비례의석의 이걸 좀 더 늘릴 수 있다. 네. 의원 정수 전체는 늘리지 않고도. 네. 그래서 비례의석이 사실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역구는 지역구 대표자도 필요하지만 각 직능별 또 각 영역별 전문가들을 이제 우리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비례대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점에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중선거구제의 단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광역화되는 그런 지역구를 만들면서까지 중선거구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는 저는 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 의원 정수가 그 지금보다 확충된 상태에서 제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0석 미만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는 게 과연 큰 네. 의미가 있을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해왔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여론이 거의 호의적이지 않죠. 하니까 이제 문희상 의장이 이제 얼마 전에 세비를 감축시켜서라도 네.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100번 동감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는 네. 확대를 해야 된다. 네. 물론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 쪽을 네. 확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약 2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네. 적어도 한 2대1 정도로는 네.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제 중선거구제를 혼용해서 시행하면 지금 소선거구 그 이제 단순 대표제 그 장식물화되어 있는 비례대표제보다는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무난한데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 늘리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그 세비를 낮추자, 예. 월급을 낮추자 예.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죠. 예.